해주신 우리 서부 교육청 가족 여러분께,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같이 우리 대전 교육청에서 참석하신 우리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한 부교육감님이십니다. 이상수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윤문학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성수자 학교정책과장님이십니다. 박주상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김진영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십니다.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십니다. 이상호 학생생활안전과장님이십니다. 이석학 재정과장님이십니다. 백한수 시설과장님이십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오늘 서부 교육청 업무보고를 정말로 훌륭하게 해주신 윤영수 교육장님과 여러 서부교육청에 있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존경한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유치원 원장님, 특히 학교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 학생을 사랑하시는 우리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장님, 또 언론기관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전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그 업무보고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또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성 교육, 진로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 또 신뢰받는 행정구현, 이런 모든 것들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서부교육청이 대전교육을 선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특색사업을 사실 미디어 파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공감 프로젝트 통통 스토리텔링, 또 행복한 꿈 실현 프로젝트 드림하이 플러스 1, 2, 3,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의견을 좀 말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또 가장 중요한 진로 교육에 큰 도움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결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꿈과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특색 사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주고 있구나 해서 정말로 좋은 모범적인 특색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런 특색 사업을 많이 전파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부담을 가실 것 같아서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2000년 들어서서 세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우리 사회 발전 단계를 논하면은 농업 단계, 이제 우리 50년대는 농업 단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70년대 후반에 이제 산업 단계가 이제 들어서서,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 정보사회 단계,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사회 단계가 들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기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과거 90년대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면 5년간 그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만들어도 5년간 물건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도 해야 되겠고 인건비도 제출해야 되겠고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5년 동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들어간 그 비용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도 잘 경영하고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기술 주기가 보통 1년 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어떤 제품을 만들면 금방 다른 회사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해서 만들면 다른 국가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는 많은데 그런 것을 건질 사이도 없이 또 다른 회사와 경쟁 관계에서 지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고 심지어는 뭐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농업 단계에 있는 부지런함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단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은 나사만 잘 보이고 정말 분업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철판을 잘 깎고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더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최고의 기술 개발 연구를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국가의 발전이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이 답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똑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교육가족님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잘 살게 한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힘, 그동안에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힘, 교육자의 힘이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는 우리 50년대, 6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 훌륭했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도 내 새끼는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자기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지금 60, 70, 80대 누나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공제공장에서 옷 만들고 인형 만들면서 저녁에 커피값 한 잔 주는 거 아껴가지고 뭐 안 사먹고 저축해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충청도로 다 붙였습니다. 동생들 가르치라고. 그런 힘으로 해서 또 우리 민족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하고 독일이 좀 더 근면성이나 우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판단합니다만 그런 힘 때문에 돼 있는데 지금 말씀했던 대로 2000년 넘어서는 부지런함만 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창의성 인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 다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더 강하게 혁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1학년 들어간다면 그들이 대학을 나온다고 할 때는 16년 후의 세계가 됩니다. 한번 16년 후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의 가속화 시대에 얼마만큼 많이 변화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현 시대를 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장을 잡아서 20년 후에 살아갈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선진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 시대를 보고 지금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는 정말 되지 않는다.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서 그들이 20년 후에 먼 미래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때든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의 근본 목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성공과 행복입니다. 더 큰 원대한 목표는 뭡니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신입니다. 저희 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세계 국가가 2000년 들어서 정말로 피눈물 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부존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서 앞으로 20년 이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밑바탕이 2020년까지 맞춰야 됩니다. 2020년이 넘으면 다른 나라들이 더 좋은 교육 방법을 하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좋은
더 강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정말로 앞으로 경쟁력 면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는 그런 확신성이 적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는 우리가 20년 후에 그러한 모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모든 혁신과 변화를 일으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의인성 교육 쪽으로 여기 같이 하고 계신데 그쪽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에 대한 질서,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에티켓이라든지 인성 쪽이 굉장히 세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회들이 더 예의 바른 그런 우리가 동방예의주의라고 했는데 과연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정말 동방예의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최고로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 세상에서 손꼽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런 모든 것을 앞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도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두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시킬 것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뭐니 해도 학습은 창의성과 합력을 신장시키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들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첫째,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생활 지도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충분하게 교재 연구를 하고 학습 방법을 터득해서 수업을 갖다가 정말로 창의성 있는 수업, 학력을 동반할 수 있는 수업,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학습 환경, 수업 환경,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업무 경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님들 계신데 어떻게 행정에 대한 업무 간소화를 해서 행정 교직원분들도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구해서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실현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한테 모든 창의성이나 학력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독서 안 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중심의 센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과목 수업을 할 때 지금 예산의 문제가 수반돼서 그렇지 학교 도서관에 전문적인 사서교사가 사실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서교사는 아주 정말 전문가여야 됩니다. 책의 내용도 알고 운영 방법도 알아서 교과 담임 선생님이 나 이런 수업, 이런 과정 수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이 필요할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알면 우리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는 겁니다. 책도 보는 거지만 우리 학생들이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내면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과제에 대한 것을 서술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습 시간에 발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 우리 학생들 같이 동행해서 책 읽기 운동, 이런 문제라든지 사제, 우리 선생님과 교사와 우리 학생들이 같이 책 읽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 속에 흔히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책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곧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을 좀 전개하고 제도를 좀 바꿔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은 산 지식입니다. 그 위에서 창의성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능력, 흥미도 있으면서 즐거우면서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학습의 질을 높이고 또 그 다음에 말씀했듯이 독서, 책을 많이 익히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역량이 커지고 창의성, 인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교육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적어져서 공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인성교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모 초등학교에 작년도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학부형님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끝난 다음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학부모님들 대상 강의했었는데요. 한 분 일어나시더니 본인 아들이 4학년이래요. 근데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이거예요. 아 근데 정말로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여기 교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걸 듣고서 거기 걱정이 되시는가?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지만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하면 손해본다. 같이 뭐도 해야 되는데 손해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의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의 바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가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먼저 문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그럼 외국 사람들한테 문 들어갈 때요 영어를 쓰겠습니다. After you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표정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 겪어본 겁니다. After you, you first 먼저 들어가세요. 합니다. 그러면 식탁에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우고 그냥 습관화 됐으니까 먼저 드세요.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 A로. 그럼 거기서 하는 겁니다. You first, help yourself. 먼저 드세요. 그거 드세요 하면 서로가 양보합니다. 외국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다 기분 좋아집니다. 막 마음 그러하고 그러면 그런 말로요. 그 다음에 어떤 협약을 맺으면 보지도 않고 서명해 줍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갔으면요 그렇게 한 사람 물건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성교육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불에 항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뭐가 높아갑니까?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호감도가 세계의 경쟁력입니다. 호감 있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신뢰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정말로 행복하고 자기 마음을 같이 행복하게 하고 서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모든 면에서 좀 세계에서 호감도를 가져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복지 문제 이랬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딴 것은 이제 일반 보편적인 거지만 유아교육과 초, 중고, 대학 연계교육을 이제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진로 인식해서 탐색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당장 되면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놀이문화 이런 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한번 연구팀을 둬서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이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연계된 교육이니까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재능과 적성을 기를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연계 방안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 진로를 인식 탐색해서 고3 때까지는 진로 설계가 끝나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뜻. 그래서 대학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3 때까지 진로 설계가 끝나면 자기 전공과 모든 재능과 진로에 대한 것을 부모님도 인식해야 돼요. 아, 우리 아들, 딸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가면 얘가 행복하게 성공에 설 수 있겠구나, 자기 적성에 맞겠구나 하면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서 진로 설계에 따라서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제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대학에 있는 실무자가 총장님들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대학에 있는 실험실 이런 모든 데 가서 실험도 하고 교수들과 멘토가 돼서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또 방학 때는 연수 프로그램을 해서 대학 탐방도 해서 대학에 대한 전공을 할 때 어디가 맞겠구나 이런 것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말씀들이 많이 끝났는데 대학에 있는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 기계과 학생은 마스터거나 대학에 있는 기계과에 가서 실험 실습하고 모든 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있는 장비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기업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런 면에서 연계된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유아 때부터 자기 재능과 적성을 잘 개발해서 모든 그런 쪽으로 해서 대학을 나온다든지 또 고등학교,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취업까지 좀 잘 배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하의 복지라든지 학교의 행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우리 교육청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대전교육이 그런 걸 할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엮어져서 그 정책이 잘 실현되어서 정말 성과를 많이 내서 우리 대전 학생들이 정말로 미래에 세계 인재를 키워주고 우리 대전이 한국 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사는 의미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통입니다. A라는 사람이 누가 혼자 합니까?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같이 신문 앞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같이 합심해서 교육 공동체로서 일을 할 때 최고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육관님이십니다. 저보다 교육 현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 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또 우리 유치원 원장님, 학교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님 모든 분들은 학교 현장을 깨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제언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꾸짖어 주십시오. 바르게 가도록 제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교육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십사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를 가지시면서 그 다양하고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갖고 계시는 교육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재능과 적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은 행복의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타고난 재능과 적성을 또 신장시키면서 행동의 변화를 시켜서 개인이 일단 행복하도록 개인이 능력을 길러서 역량을 행복하도록 하고 그런 개인의 힘이 결국 교육의 힘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인류에 공영할 수 있는 인류 번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 모든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과 적성을 충분히 개발해서 또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의 역량을 길러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또 그 힘으로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이렇게 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의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법국민 인성교육 실천운동 본부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인성교육 실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 의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밥상머리 교육이란 프로그램 실천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때 전국 중하위권의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창의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핵심 공약 중 창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교 폭력 아까 제가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제로와 아주 학교 폭력을 근절시킨다는 그런 모든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국가는 또 이런 말씀도 또 하셔요. 왕따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왕따 있었어.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왕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왕따와 지금의 왕따는 다릅니다. 양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학교 폭력은 근절시켜야 되겠다. 제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학교 폭력하면 다시 할 때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폭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 사이버 폭력, 폭력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폭력이 아주 상당히 종류도 다양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폭력을 가하는 학생, 가해 학생이죠. 피해 학생인데 보통은 가해 학생은 아주 나쁘게 보고 사회에서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 성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피해 학생입니다. 피해 학생은 신체적으로 피해 입어서 그 상처도 가고 신체적인 그런 피해도 있겠지만 가해 학생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일생 동안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도 보호받고 가해 학생이 안 생기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교화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거기 전문가가 두어서 이제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서 모든 것을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보는 관점은 정말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감 나오면서 보니까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좀 부족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참 수반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전문 상담교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모든 아이들의 심리 파악을 하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어서 일반 학급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교사와 학급 담임이나 담당 교사님이 서로 선생님이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서 모든 어려움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앞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 폭력의 근본은 인성교육에 있습니다. 그건 아까 학교 폭력에 대한 제도 이런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인성을 강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이나 모든 인성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을 살림 체험 프로그램을 시키는 거죠. 살림 체험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살림에 가면은 나무를 꺾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꺾어보면 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진이 나올까? 우리 어렸을 때 진 많이 봤잖아요. 지금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그럼 거기서 호기심이 생기면 창의력도 생깁니다. 과학적인 창의력도 생기는 거 탐구심에서. 또 하나는 산에 가서 지렁이도 만져보고 꿈틀하면 학부모님이 가서 봐라. 지렁이 아파야. 지렁이가 아파해. 그렇게 하면 작은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 사랑 정신이 생기고 그런 자연 사랑 정신이 생기면 폭력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사랑이 지금 시멘트 벽돌로 돼 있는 속에서 다니니까 자꾸 또 언론, TV에서 보면 그러한 폭력물.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 언론에도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외국에 있는 그런 TV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오락 프로그램은 많은데 토론 문화 하면 많이 보지 않죠. 시청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 맛들이면 되거든요. 거기에 맛을 들이면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보강시켜야 되는 면이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험 프로그램에 됩니다. 그런 걸 하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노인이 있는 요양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 단지 봉사활동을 무슨 점수하는 어떤 증명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동행해서 진짜 봉사활동을 양로원에 가서 한다. 또 노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현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른한테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는 효도심이 생길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 치고서 폭력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로 효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효도하는 사람은 남을 다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너무 효도하면 중세시대 때 어떤 그러한 옛날적인 전통적인 효도를 생각하니까 무슨 잉어 잡고 뭐 단지해가지고 피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데 현대적인 효의 개념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고 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시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본래 인성을 갖다 강화해서 폭력을 제로화시키는 넓은 의미의 그런 모든 제도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해서 G20 회원국이 되었는데 아마 교육의 힘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2020년까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학교도 성장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인류 국가 건설을 위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책무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대전형 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진하시고자 하는 융합교육과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실버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마을을 만든다 할 때 어떻습니까? 옛날은 과거는 다리를 만들 때를 예를 들어 보시죠. 다리를 만들 때는 옛날은 튼튼만 했으면 됐죠. 다리는 무너지지만 안 했으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거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편리성을 요구했습니다. 다리는 무너지지만 않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건너다니고 차도 마음대로 걷는 수 있어야 됩니다. 편하게.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진선미 개념으로 얘기하면 튼튼한 건 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편리함은 이제 선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 미까지 오히려 아름다움 쪽으로 하는 게 지금 다리 그전에는 그냥 다리만 건너다니겠으면 지금 중앙대파트 앞에 가도 막 현수기하고 해놨으니까 아름다움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까지 지금 현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융합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건축을 설계할 때도 그냥 튼튼하게만 했으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실버랜드, 노인들이 거주하는 어떤 마을을 만든다고 할 때 과거에는 그냥 튼튼만 하게 하고 설계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노인들이 음악을 들을 때 뭘 듣고 마인드는 어때?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체력 조건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몇 세 되면 어떻게 그래야 헬스센터를 할 때 노인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할 때 건축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리학도 해야 되고 체육에 관련된 학문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미학적인 관점도 가져야 됩니다.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서 그냥 동선이라든지 어떤 산의 모습이라든지 모든 걸 해야만 되죠. 교통 관련된 교통학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 모든 스팀이 뭐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모든 것이 섞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창의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과 이과를 넘나드는 그러한 융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스마트 환경이죠. 여기 스마트라는 건 디지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스마트 아트하고 뭐 셀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문이과를 뛰어넘는 거 지금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공학에다가 경영학을 접목시킵니다. 공학만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중고에서도 그러한 융합교육을 해서 우리 창의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또 하나 혁신학교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혁신학교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점이 좋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창의 인재를 길러내고 자율적으로 어떤 학교를 갖다 같이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서 우리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혁신학교의 모델을 다시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창의적인 학생들을 길러낼 것인지, 학력을 수반한 창의적인 학생을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혁신학교를 일단 대전에 3개 정도는 이제 만들어서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만든 혁신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한 학교 정도는 대학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된 그러한 혁신학교를 1개 정도 지금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을 활용한 혁신학교가 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부면 동부의 자연환경이라든지 모든 이렇게 되는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이제 혁신학교 추진기획단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선생님 또 학부모님 또 전문가 이게 포함된 기획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우리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더 강점을 시켜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염려하는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염려를 가질 수 있죠. 야, 혁신학교를 하다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영어 수학이 좀 부족해서 혹시 대학 진학하고 하는데 좀 마이너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대학 입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률을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수능 위주에서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입학사정관자에서 봉사라든지 창의성을 보는 그런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시가 그건 다양스럽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학교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3개월 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혁신학교를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런 혁신학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전문가들 두고해서 정부에서 사실은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형 학교죠. 10년, 20년 내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수업 방법부터 그런 걸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특단으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감님들 협의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제안 말씀을 드려서 같이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혁신학교의 좋은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도 정부에서 특별회계라든지 해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편하지 못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요 추진 현황 보고